손오공이 삼장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는 기우제 같은 거 못 지낸다고. 알고 있다. 불경이나 왜 띨띨 하면서 딱 앉히죠. 딴딴딴딴 어디 출신 대당나라.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서유기 요기열전, 오늘은 차지국의 호력대선, 농력대선, 양력대선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장 일행이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삼장이 놀라고 무서워서 야 오공아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손오공이 정찰을 가게 되죠. 하늘에서 보니까 큰 성이 있었고 요괴들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 평화로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승려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 기와 흙더미가 실린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짜, 이제 중국이니까 짜요 저를 수리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 치고는 승려들의 옷이며 얼굴이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손오공이 봤을 때 나라가 특별히 가난해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건 뭔가 싶었는데, 성문 안쪽에서 딱 봐도 귀티가 나는 잘 사는 것 같은 도사 둘이 딱 거들먹거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승려들이 도사들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더 열심히 안간힘을 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본 걸 삼장법사한테 전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여행하는 도사로 변장해서는 젊은 두 도사들한테 가서 말을 걸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사인데 오늘 하루 묵을 곳을 구하고 있다. 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되고 배만 채우면 되는 곳 어디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두 도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여기가 차지국인데 임금님이 도교를 좋아하고 여기선 도사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대접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한다. 길가에 가서 말만 하면 서로 모셔가지고 난리 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손오공이 아이고 임금님이 도사님이신가 보구만. 젊은 도사들이 그게 아니고 20년 전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에 풀 한 폭이 없을 때 우리 스승님들이 오셔가지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 스승님 이름이 호력대선, 농력대선, 양력대선이다. 우리 스승님들이 막 바람과 비를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고 물을 기름으로도 만들고 돌멩이를 황금으로도 만드는 서양에서의 그 연금술 비슷한 거 이런 거 할 줄 아나 봐요. 손오공이 아이고 난 언제나 그런 분 한번 만나보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젊은 두 도사들이 마음이 좋은가 봐. 우리 스승님들 꽉 막히신 분들 아니라고, 우리가 또 친하기도 하니까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손오공이 대화를 하다가 아니 저기 승려님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저러고 있냐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기우제 내리게 할 때 저쪽에 있는 승려들한테도 부처한테 빌으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걸 보고 임금님이 불교 아웃! 그래서 나라에 있는 절 다 때려 부수고 그나마 하나 남겨둔 게 선대 임금이 말해서 만든 절 하나 딱 남았다. 그리고 승려들은 도사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다. 손오공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젊은 도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사실 내가 떠돌이 도사가 된 이유는 어렸을 적에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힘든 데가 있었는데 그때 헤어진 친척분을 찾으려고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다. 그 친척분이 승려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성 어딘가에서 노예로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분부터 찾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젊은 도사가 아니 그러면 저기 500명 있는데 친척 있으면은 자기가 한 명 정도는 빼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진짜냐고. 아 해줄 수 있다. 스승님들하고도 친하고 임금님하고도 친하다. 걱정 말아라. 손오공이 고맙다고 하고 승려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승려들은 도사로 변장한 손오공을 보고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오공이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라면서 어쩌다가 노예가 됐냐라고 물어봅니다. 승려들이 아까 젊은 도사들한테 들었던 그대로 얘기를 하죠. 손오공이 똘똘한 게 크로스 체크를 한 거야.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서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죠. 손오공이 그러면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망갈 수가 없었다. 3명의 도사들이 임금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우리 초상화를 전국에다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들이 우리를 잡아가면 승진시켜주고 관리가 아니면 현상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었대. 손오공이 해맑게 웃으면서 아,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지독한 윤회 세계관. 여차하면 죽지 뭐. 다시 태어나지 뭐. 근데 원래는 승려들이 2,000명이 있었대요. 병 걸려서 죽고 추워서 죽고 고분당하다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지금 500명인데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대요. 목을 매면 밧줄이 매번 떨어져. 칼로 찔러도 안 아파. 그리고 강물에 몸을 던지면 몸이 떠. 독약을 삼켜도 안 죽어. 심지어 요즘은 하루에 죽 한 끼만 먹고 산대. 근데 무적 아니야? 그냥 싸워도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죽일 방법도 없잖아. 한 명씩 끌어안고 물속으로만 뛰어들어도 되겠는걸?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밤만 되면 신령들이 나타나서 힐을 준대요. 치료해준대. 그러니까 손오공이 피곤해갖고 헛것 보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신령들이 꿈속에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잘 버티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조만간 동쪽에서 위대한 스님이 한 분 나타나실 텐데 그 스님의 제자 중에 제천대성이라고 있다고. 법력이 엄청난데 마음이 엄청 어질대. 공경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니까 그분 오시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오공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좋아하죠.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젊은 도사들한테 갑니다. 친척 찾으셨어요? 찾았다고. 어디 계시냐고. 저 500명 다 친척이던데요? 그래서 깡패야. 순 어거지지. 친척이 어떻게 500명이야. 젊은 도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100명은 우리 집 왼쪽에 살던 사람, 100명은 우리 집 오른쪽에 살던 사람, 100명은 우리 아버지 친척, 100명은 우리 어머니 친척, 100명은 내 친구들이던데? 다 내 친척들이던데? 놔줘야 되겠던데? 젊은 도사들이 못 놔준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막 둘이서 실랑이를 하다가 손오공이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의봉을 꺼내갖고 그냥 둘 다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던 스님이 놀라서 뛰쳐오고는 아니 임금님 친척을 죽이면 어떡해요. 손오공도 사실은 임금님 친척일 줄은 몰랐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제천대성이야. 내가 너네 구하러 온 사람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뻥치지 마시라고. 내가 제천대성이라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밤마다 꿈을 꿀 때 태백금성이라는 분이 나타나고 제천대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생긴 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신처럼 안 생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천대성은 훨씬 못생기고 흉측하고 흉물스럽고 아주 그냥 괴상망측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왠지 열받지. 이 태백금성 늙은이. 그래갖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내가 제천대성 맞잖냐 했더니 오 맞네? 그러면서 다들 저라고 손오공이 일단 도망쳐라. 내가 부르면 와라. 승려들이 우리는 도망 못 친다.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약지 손가락 손톱 밑에 넣어주면서 누구한테 붙잡히면 제천대성이라고 부르면 내가 달려가서 보호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아니 엄청 멀리 가면 우리 얼굴도 모르실 텐데 어떻게 오시냐. 그리고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부르게 되면 어떻게 구해주냐. 손오공이 걱정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불러볼 거 아니에요. 제천대성? 제천대성?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퐁퐁퐁퐁 하면서 손오공의 분신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고 다들 고마워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삼장을 데리고 와서 떠나지 않은 승려들 10명이랑 아까 그 부서지지 않은 절로 들어가게 되죠. 절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노승이 손오공을 보면서 아이고 꿈에서만 보던 분 여기서 만났네.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니까 손오공이 또 기분이 째져. 여기 장난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죠. 걱정 말아라. 나만 믿어라. 그리고 그날 밤 이야기가 필요하긴 한데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후려쳐 볼게요. 손오공이 자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북소리 피리소리에 잠을 못 자고 하늘로 슉 올라가 보니까 삼천관이라는 곳에서 도사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늙은 도사 3명이 호력, 농력, 양력 대선인 것 같았고 나머지 도사들은 700명에서 800명 정도. 스케일이 대단하죠. 그래서 손오공이 잠깐 살펴보다가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숙소로 돌아와서 사오정을 깨우게 됩니다. 오정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팔개가 맛있는 거요? 나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셋이 구름을 타고 삼천간에 가서는 손오공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제사를 방해하고 도사들은 바람이 너무 부니까 막 깃발 넘어지고 초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하면서 내일 이어서 하자 하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제단에는 도교의 삼청이라고 원시천존, 원보도군, 태상노군, 원피스에 해군 3대장 있는 것처럼 도교 3대장 신상이 있는데 진짜 신상은 팔개 시켜갖고 화장실에다 던져버리고 가짜로 변신해서 셋이 앉아서 음식을 거덜내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어린 도사 한 명이 방울을 놓고 와가지고 가지러 왔다가 과일 씨앗을 밟아서 넘어지고 그걸 보고 빵 터진 팔개의 웃음소리에 도망친 도사가 다른 사람들 죄다 깨워가지고 우르르르르 제단으로 다시 몰려오게 됩니다. 제단에 음식이 없어진 걸 보고는 도교 3대장이 강림한 것 같다면서 불로불사의 단약 같은 것 좀 어쩌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손오공이 원시천존 흉내 내면서 단약은 안 갖고 왔고 성수 갖고 왔으니까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성수 채워줄 테니까 일단 놓고 나가 있어 라고 말하고는 셋이서 그 그릇에다가 오줌을 넣기 시작합니다. 팔개는 내가 그동안 형님 만났던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는 것 같다고 엄청 신나하죠. 나중에 호력대선이 한 모금 딱 먹더니 맛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양력대선도 딱 먹더니 돼지오줌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궁금증. 언제 돼지오줌을 먹어봤을까? 마지막에 손오공이 정체를 밝히고 약 올라서 쫓아오는 도사들을 피해서 하늘을 날아가지고 원래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 밤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삼장일행은 여권의 도장을 받으러 궁궐로 가고 임금님이 여권을 검사하는데 3명의 도사들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도사들이 굉장히 거만해. 임금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문무백관들은 감히 쳐다도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임금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전날 밤 일을 설명하면서 저기 저 뻔뻔하고 못된 삼장일행을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오공이 잠깐만요. 모함이라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동영상 있어? 아니 그걸 문제 있었으면 그때 잡아야지.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잡는다 그러는 거야? 국왕이 또 팔랑귀였어. 그래서 팔랑팔랑 하면서 듣고 보니 또 그러네 라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궁궐 밖에 지역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임금님 우리 비 안 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비 한번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모여 있었다는 거죠. 임금님이 잠깐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새 도사님들하고 삼장일행이 도술 대결을 펼쳐갖고 비를 먼저 내리게 되면은 내가 여권에 도장 찍어갖고 보내주고 아니면 참수 어떠냐? 라고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거 뭐 비 내리는 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오케이 임금님이 무대를 마련을 해주고 호력대선이 먼저 올라가서 내가 영패를 한 번 울리면 바람이 불고 영패를 2번 울리면 구름이 일고 3번 울리면 천둥번개가 치고 4번 울리면 비가 오다가 5번 딱 치면 하늘이 맑게 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제단에 올라갔는데 막 보니까 막 깃발에 막 향로에 뭐 잔뜩 준비해 놓은 게 많아. 기도를
주문을 하면서 부적을 태우면서 주문을 외우고 명패를 땅 치니까 실제로 바람의 기운이 이렇게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개가 놀래서 법력이 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 하니까 손오공이 귓속말로 지금부터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사부님 잘 모시고 있어라. 털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어 놓고 하늘로 뿅 올라가서 뭐야? 지금 이거 바람 이거 뭐야? 누구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바람 주머니에서 바람을 이렇게 막 꺼내고 있던 풍파파 할머니, 이름 귀엽죠? 풍파파 할머니하고 풍향을 맡은 손이랑이 놀래가지고 주머니를 딱 묶고는 손오공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대성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손오공이 지금 상황 설명해주면서 아 여기 밑에 있는 도사 돕지 말고 조금 이따 나 도와줘. 지금부터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여의봉으로 한 사람당 빠따 20대씩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게 되죠. 그랬더니 바람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재단에서 도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영패를 또 울립니다. 그러니까 안개구름이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손오공이 또 구름의 추운 동작, 안개의 포문한 걸 또 갈궈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또 깨끗해지게 되죠. 재단에서는 저팔계가 호력대선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이고 요따고 제주로 그동안 임금님 속이면서 사셨네. 그러니까 이제 호력대선이 초조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영패를 또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쪽 지역 하늘을 담당하는 담당자랑 이제 벼락의 뇌공 번개의 여신 전모가 이렇게 막 영차 오다가 손오공 발견하고 아이고 대성님 안녕하세요 하고 손오공한테 갈굼 타고 이제 옆에 조용히 이렇게 두 손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 숙이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옥황상제한테 결제를 받아가지고 온 거라서 천둥이랑 벼락을 내리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손오공이 아 누가 하지 말래 조금만 참았다가 하시라고. 엔간하면 옥황상제 명령이니까 안 된다고 할 텐데 손오공이 천계에서 꼬장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일단 알았다라고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호력대선이 호언장담을 했는데 여태까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패를 급하게 올리니까 이번에는 사해에서 용왕들이 몰려와요. 동서남북 사해에서 4마리가 쫙 몰려오는데 뭐 몰려와 봤자지. 손오공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빠따 맞기 싫으면 저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제 내가 내려갈 건데 여의봉 들 때마다 순서 맞춰서 도와달라고 하고는 자기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력대선한테 위에서 쇼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호력대선은 시무룩해가지고 내려오죠. 국왕이 물어봐요. 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호력대선이 아무래도 용왕들이 외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듣고는 야 네가 고작 생각하는 게 그런 거냐. 당장 비를 내리게 해주마 하면서 삼장법사를 이끌고 재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삼장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삼장이 아우 나는 기우제 같은 거 못 지낸다고. 그랬더니 손오공이 알고 있다 하면서 불경이 나왜 띨띨 하면서 딱 앉히죠. 딴딴딴딴 어디 출신 대당나라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서 여의봉을 드는데 첫 번째 여의봉을 딱 드니까 바람주머니를 풍파파 할머니가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막 나무가 뽑히고 막 숲이 사라지고 막 미치광이 돌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여의봉을 드니까 안개 때문에 이번에는 앞이 안 보여. 그 세 번째 여의봉을 드니까 엄청난 천둥 번개 막 벼락이 막 우르릉 쾅쾅 막 이러고 네 번째 여의봉을 드니까 용왕들이 막 5시간 동안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야 그만해라 이러다가 나라가 잠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손오공이 마지막으로 여의봉을 딱 들었더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갠 하늘이 쫙 펼쳐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들 얼마나 여의봉에 빠따 맞기 싫었나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님이 아니 우리 도사님들이 할 때도 한 번에 깨끗하게 되진 않고 비가 찔끔찔끔 오긴 하는데 여기 완전 깨끗하게 됐네 대단하네 하면서 감탄하니까 호력대선이 아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아 이거 내가 한 거 맞네 저기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왕들 저기 밥 먹으러 갔다 오느라고 뒤늦게 와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나다리가 안 맞았는데 그 삼장법사 가가지고 그때 비 온 거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또 귀가 팔랑팔랑거리고 손오공은 그걸 듣더니 아 됐고 그 용왕들 자기가 집에 가라는 얘기 안 해갖고 지금 구름 위에 있는데 용 한번 보여드려. 임금님 용 보고 싶어요? 그때 임금님 막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용왕들 한번 내려와. 구름 위에서 용 4마리가 멋있게 쫙 내려와서 뮤지컬 커튼콜 하는 것처럼 관객들한테 인사 쫙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임금님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용을 볼 줄은 몰랐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려고 하니까 호력대선이 잠깐!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경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결은 좌선을 하자고 하는데 그냥 좌선 대결이 아니고 테이블을 50개씩 쌓아가지고 대표 선수가 테이블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오래 좌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손오공이 자기는 이건 진짜 못한대.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진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손을 듭니다. 바로 삼장법사. 자기는 옛날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가만 냅두면 2년에서 3년은 좌선이 가능하대요. 서유기 전체를 통틀어서 삼장법사가 단신으로 활약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삼장이 대표 선수로 좌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농력대선이 지켜보다가 승부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빈대를 만들어서 삼장법사한테 탁 던지게 됩니다. 삼장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가려워서 목을 거북이처럼 해가지고 옷깃으로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었대요. 모르겠네. 좌선이 또 이게 손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 움직이는 건 괜찮나? 밑에서 보니까 티가 잘 안 나나? 아무튼 밑에서 지켜보던 사오정이랑 저팔계가 아유 끝났네. 근데 손오공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 스승님이 다른 건 몰라도 못하는 걸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보겠다 하고 날아가 봅니다. 봤더니 빈대가 있잖아요. 빈대를 죽이고서 삼장이 가려울 것 같은 곳을 긁어주고 오게 됩니다. 손오공이 니네가 먼저 시작했다. 진해로 변신해서 호력대성 코로 들어가갖고 진해 독을 호력대성 코에다 팍 쏴버립니다. 진해 독이 이게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곤충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벌에 쏘인 것만큼 아프대요. 호력대선이 깜짝 놀라서 괴로워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다행히 국왕의 신하들이 탁 받아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게 됐다. 이제야말로 여권에 도장을 찍고 가려고 하는데 농력대선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형님이 중풍기가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을 쐬갖고 그런 것 같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마지막 경기 상자 안에 물건 맞추기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이거 뭐 거의 레크레이션이야. 삼장 내 전략은 간단합니다. 손오공이 작은 벌레로 변신해서 들어가 보고 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국왕이 왕가의 보물을 숨기라고 하고 황후가 입는 좋은 저고리랑 치마를 넣어두게 됩니다. 손오공이 들어가서는 옷을 갈기갈기 찢고 더러운 걸레로 바꾼 다음에 오줌도 싸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삼장한테 알려주는데 농력대서는 명품 저고리랑 치마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삼장은 더러운 걸레입니다. 국왕이 아니 감히 왕가의 보물을 걸레라고 하면서 당장 죽여버리라고. 근데 삼장이 아니 일단 확인이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서 열어보니까 진짜 걸레가 있었던 거죠. 왕도 놀래고 황후도 놀래고 농력대서 모두가 다 놀랬어. 완전 이은결이죠. 두 번째는 임금이 직접 복숭아를 숨기는데 손오공이 또 복숭아 좋아하잖아. 그래서 복숭아 먹고 씨만 뱉어놓고 나옵니다. 농력대선이 복숭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삼장은 손오공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씨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삼장 혼나기 싫다고. 나 이제 혼나기 싫다. 나 임금님한테 혼나는 거 너무 무섭다. 손오공이 아니 이기면 장땡이지 빨리 복숭아 씨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삼장법사가 복숭아 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직접 복숭아를 하는데 뭔 소리야 하고서 열어봤는데 복숭아 씨여서 따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호력대선이 사람을 넣어보자고 합니다. 얘네가 설마 사람을 바꾸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를 넣겠다고 하는데 국왕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국왕도 한패지. 마술사들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카드 이렇게 막 넣고 막 이렇게 숨기고 막 이런 느낌이랄까. 손오공이 가서 봤는데 웬 어린 도사가 있어가지고 호력대선으로 변장해서는 어린 도사한테 작전이 바뀌었다. 네가 승려로 변장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린 도사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진짜 손오공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옷도 바꿔가지고 입게 합니다. 밖에서 호력대선 도가의 동자야 하면서 힘껏 부르는데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삼장법사가 불가의 승려야 했더니 아까 그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국왕이 이쯤 되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보내주자. 여권에 도장 찍어주자 라고 했는데 호력대선이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지금까지는 몸풀기였고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마지막 세 가지 게임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머리 잘랐다가 붙이기. 두 번째는 배 갈라서 창자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기. 세 번째는 끓는 기름에 들어가서 목욕하기. 종목이 참 개떡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어그로는 끌어야 중국 대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대결에 앞서서 국왕이 손오공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옛날에 비슷한 기술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써본 적은 없다. 그냥 오늘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 무대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3,000명의 병사들이 모여갖고 거대한 처형장을 만들게 됩니다. 손오공이 먼저 자진하겠다고 나서는데 일행 중에서 유일하게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걱정을 해줘요. 장난이 아니니까 조심해라. 손오공이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고 나오게 되죠. 망나니가 손오공 머리를 자르고 머리가 떼굴떼굴 떨어지니까 망나니가 멀리 차버리는데 손오공 목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 그리고 손오공 몸에서 소리가 나면서 머리야 와서 붙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력대선이 질 것 같잖아. 그리고 토지신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머리를 잡고 있으라고 하니까 토지신이 손오공 머리를 딱 붙잡고 있죠. 아무리 불러도 머리가 안 오니까 손오공이 뻗어라 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잘린 목에서 새로운 머리가 뿅 하고 뻗어나게 됩니다. 삼장이랜도 깜짝 놀래요. 실제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나 봐. 국왕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 라고 하는데 손오공이 내 머리도 잘랐으니까 호력대선 머리도 잘라야 되지 않겠냐고. 나오시라고. 근데 호력대선이 알았다 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 마찬가지로 피가 또 안 나. 그리고서는 손오공처럼 머리를 부르는데 그때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사냥개로 변신시키고 사냥개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서 호력대선의 머리를 물고는 성 바깥에 강 쪽으로 뛰어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호력대선은 손오공처럼 머리가 새로 나오는 기술은 몰랐나 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머리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쫙 나오더니 호력대선이 쓰러져 버리게 되죠. 그 정체는 호랑이였다. 감독하던 신하가 임금한테 호력대선이 죽었고 정체가 호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농력대선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형님 그럴 리 없다. 삼장일행이 분명 독한 술법을 쓴 것 같다. 두 번째 대결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잘됐다. 안 그래도 요즘 속이 안 좋은 걸 보니까 회충이 생긴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봐야겠다. 칼로 배를 쭉 찢어가지고 창자를 막 보여줘. 그리고 막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물로도 씻고 그런 다음에 다시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멀쩡하게 돌아오니까 국왕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삼장일행한테 울면서
여권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제발 가라.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번에도 그런 게 어딨냐. 나도 갈랐으니까 저기 농력대선도 배 갈라야죠. 그랬더니 농력대선이 알았대. 오케이. 그러고서 칼로 배를 잘라갖고 장기를 보여주는데 손오공이 또 그새 털을 매로 바꿔가지고 순식간에 농력대선의 장기를 탁 낚아채서 날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뱃속이 텅 비어버렸죠. 그래서 농력대선이 텅 빈 배를 붙잡고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정체는 털이 하얀 사슴이었던 거죠. 신하가 와가지고 둘째 도사가 사슴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왕이 깜짝 놀라고 양력대선이 똑같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럴 리가 없다. 삼장일행이 나쁜 수를 썼다. 이번엔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하고 세 번째 대결 끓는 기름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대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름이 끓자 손오공은 여유있게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막 물장구 대신 기름장구, 물놀이 대신 기름놀이를 하고 나오려는데 순간 밖에 보니까 저팔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얄미운 마음에 작은 못으로 변신해서 사라지니까 신하가 와갖고 손오공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옳다고 다 해갖고 삼장이를 죄다 붙잡아 들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삼장이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이랑 물 한 그릇이랑 저승길 노잣돈 준비해 주시면 가마솥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마솥 앞에서 오공아 고마웠다. 보고 싶을 거다. 영혼이나마 먼저 뇌음사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던 팔개가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냐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는 멍청이 원숭아 결국 미천이 드러나니까 죽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막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가마솥 안에서 가만히 듣던 손오공이 열받아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팔개 귓방맹이 한 대 팍 날리고 죽은 줄 알았던 손오공이 돌아오니까 삼장은 사오정한테 매달려서 야 너 너무 무섭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감독하던 신하는 아까 죽었다고 했는데 살았다고 하면은 자기가 허위 보고한 사실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날이 안 좋은 날이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라고 했다가 손오공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여의봉으로 한 대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 죽이면 삼장법사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이번에는 삼장도 뭐라 안 해. 자기도 뭐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거짓말해서 매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국왕이 도망치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멱살 붙잡고는 이번엔 양력대선 차례 아닙니까? 국왕이 양력대선한테 야 뭐하냐 빨리 저기 기름통 들어가라. 양력대선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마솥에 들어가는데 손오공이 보니까 가마솥이 안 뜨거운 것 같아. 그래갖고 저게 뭐야? 라고 봤더니 작은 빅용이 가마솥을 차갑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용왕을 잡들이 하는데 용왕이 나 모르는 용이라고. 저 용은 양력대선이 자기가 직접 키운 용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가 데리러 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빅용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가마솥이 따끈따끈해지고 양력대선은 가마솥에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대결이 끝나고 손오공이 국왕한테 이런 요괴들한테 나라를 넘겨줄 뻔했다가 앞으로는 불교, 도교, 유교, 삼교를 골고루 잘 돌봐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는 흩어진 500명의 승려들을 불러들이고 국왕이 준비한 잔치상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는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차지국 고력대선, 농력대선, 양력대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